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처방전입니다. 네, 이번에 제 책이 출간되어서요.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상한 미래에 접속하였습니다입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빅데이터, 이게 제 책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단편 동화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펼쳐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슈퍼봇의 꿈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상현실 유토피아, 세 번째는 패놉티콘 학원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인공지능이 자기네들 전원을 끄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끄지 말아라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회의를 하고, 네, 그리고 가상현실에 아이들이 중독되어 가고 국가에서 만든 특별한 교육기관인 패놉티콘 학원의 진실까지 담겨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죠? 제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찾아보면서 아이들이 읽기 재미있게 풀어갔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이 학업 격차가 나는 학년, 초등학교 6년의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초등학교는요, 길어요. 6년이나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학년의 그런 특징들이 딱딱 나눠져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한 학기 한 학기가 다르게 커가는 것이 눈에 보이고 몸소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6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직접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6학년까지 오면서 몇 학년 때 가장 공부가 어려워졌다고 느꼈니? 내가 공부 좀 잘하는 것 같아, 못하는 것 같아 라고 느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4학년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5학년이요 라고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학년이요 라고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동시에 4학년 때 공부가 어려워졌는데 라고 느꼈는데요. 가장 어려워질 때는요, 4학년에서 5학년 될 때였어요 라고 직접 말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게 다 맞아요.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갈 때요, 체감 난이도 가장 올라갑니다. 그리고 4학년 때 이 학업 격차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느껴요. 물론 이거는 학교마다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이 4학년 때 가장 많이 시작이 된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교육과정 직접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교육과정은요,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학년군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학년군마다 배우는 교과목과 그 다음에 시간이 똑같죠. 그래서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통합교과,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과서가 있고요. 3, 4학년 때는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음악, 미술, 도덕까지 배웁니다. 5, 6학년은요, 여기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음악, 미술, 도덕, 실과가 또 추가가 됩니다. 이 총 수업 시간이 1, 2학년이 1744시간, 3, 4학년이 1972시간, 5, 6학년이 2176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학업 격차라고 사실 할 것은 크게 없어요. 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생활 습관의 차이죠.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은 아이가 있고 아닌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부분의 차이는 또 글씨 쓰기이죠. 그래서 저학년이다 그러면 생활 습관 잡으시고 글씨 열심히 써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하신다라고 하면은 학습 계획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뭐 엄청난 게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는 거 했으면 좋겠고요. 중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랑 과학이랑 영어가 새로 생겨요. 뭐 배경지식을 늘리는 독서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아이들이, 제가 3학년을 좀 여러 번 맡아봤는데요, 신나해요, 굉장히. 3학년이 돼서 새로 사회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하니까 내가 마치 형아가 된 것 같고 누나가 된 것 같고 오빠가 된 것 같고 언니가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나하고 2학년까지는 자기 교실에서만 있었는데 이제 3학년이 되니까 교실을 이동하면서 전담 선생님한테도 수업을 듣고 이러니까 또 굉장히 신나해요. 그리고 3학년의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에도 그냥 비커에 물 담아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험을 하네? 직접 실험을 하네? 이렇게 하고 굉장히 신나해요. 그런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제 약간씩 3학년부터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4학년이 됐어요. 3학년 때 한번 이제 흥분했잖아요. 좀 가라앉죠. 그리고
막상 정신 차려보니까 조금 어려워져 있어요. 4학년 같은 경우에도 몇십 몇으로 나눠보는 나눗셈, 평면도형의 이동 이런 것들 어려워하고요. 이제 사회랑 과학도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힘들어요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생깁니다. 3학년 때 이제 생겼던 구멍이 또 4학년 때 발견이 되면서 학업 격차가 시작이 됐구나라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학년, 4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독서 습관 잡는 거 말씀드렸어요. 글밥이 많은 책으로 반드시 이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배움 노트 요즘 많이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학년 때는 아무리 해도 좀 빨라요. 제가 보기에는. 한 3학년, 4학년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내가 배운 내용을 좀 공책으로 정리를 해본다 라는 느낌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를 이때부터 배우죠. 이때 아직 쓰기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물론 이건 개인마다 다르지만요, 영어 읽기 많이 해봐야 되겠고요. 대망의 5학년이에요. 굉장히 체감 난이도가 확 뛰고 객관적인 그런 난이도 자체도 확 뛰는 그 단계죠.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한다. 그리고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학업 격차가 벌어져 버렸구나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3학년, 4학년 때는 구멍이 났다 하더라도 좀 메꾸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5학년이 돼버리면은 내용 자체도 어려워지고요. 아이들이 이미 이제 공부에 대해서 낙관성을 갖고 있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같은 학생인데 3학년 때 만났을 때랑 5학년 때 만났을 때 느낌이 전혀 달라요. 3학년 때는 내가 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그래도 충만했다면 학습 부진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5학년이 됐을 때 저를 다시 만났을 때는 이미 공부에 대해서 낙관성을 잃고 무기력을 학습해버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객관적으로 내용이 어려워서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너무 무기력해져서 공부에 대해서 의욕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4학년이 중요한 이유는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중학년을 단단하게 잡아가셔야 되겠고요. 이제 5, 6학년은요, 정말 양적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공부가 확 어려워지는 때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보시면은 교과서 내용이 결코 쉽지 않구나라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공부 방법을 시도하는 것 이때부터 하시면 좋아요. 마인드맵, 비주얼 싱킹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가장 효과가 좋을 때는 5학년 이후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 저학년은 생활 습관을 잡고 중학년 때는 어떤 기초를 다지면서 이 학업 격차가 시작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잡아가셔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게 5학년 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때 역시 중요한 학년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요 6년의 로드맵 수학 영상 올려놨고요. 또 색종이 글쓰기에서 글쓰기의 6학년의 교육과정 올려놨어요. 또 사회과학이 6년 동안 무엇을 배우는가에 대해서는 방학 때 사회과학 문제집 미리 풀어야 하나요 내용 안에 상세하게 넣어놨습니다. 안 보셨다면 이 3개 영상 꼭 보시면서 이 머릿속에 큰 그림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영어 6년의 로드맵, 독서 6년의 로드맵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년 동안의 머릿속에 딱 큰 그림을 가져가시면서 아이들과 그 큰 그림을 공유하시면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